안녕하세요, 늘솜입니다.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는 제 영상에 가성비 좋은 색연필은 어떤 거냐, 이 색연필하고 이 색연필 중에는 어떤 게 좋으냐 등등 이렇게 색연필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색연필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 첫 번째로 늘솜이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색연필은 어떤 걸까요? 첫 번째로는 루나 색연필이고요. 두 번째는 이터널 색연필이에요. 이터널.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색연필. 그리고 네 번째는 파버카스텔 클래식, 일명 빨간 틴케이스 색연필이죠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. 그럼 왜 가성비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스테틀러 루나인데요. 이 48색이에요. 근데 10,000원이 한참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자루에 200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제가 이게 가격을 딱 특정할 수가 없는 게 아시죠? 검색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본 결과에서 좀 중간 가격 정도로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루나 색연필은 심이 웬만하면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요. 보면은 이렇게 발색도 나쁘지 않습니다. 가장 큰 단점은 48색짜리 뿐이라는 건데요. 사실은 스테틀러에서 다른 라인의 제품들은 은근히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. 근데 이 루나의 색 개수는 늘려주지를 않고 있어요.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기업에서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를 색수를 늘려서 해도 가성비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좀 안 나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. 무조건 그렇게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. 두 번째는 이터널 72색입니다. 이 색연필은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협찬으로 보내주셔서 사용해 보게 된 색연필입니다. 72색이 3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 한 자루에 400원 정도 되죠. 그럼 루나보다는 한 2배 정도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색연필은 정말 발색의 끝판왕이에요. 제가 컬러 차트를 좀 잘 만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색감이 선명하고 진합니다. 이렇게 전문가용 색연필 중에서도 발색으로 극찬을 하는 프리즈마와 견주어도 될 만큼 발색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단점은 제가 써보기에는 심이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심이 이렇게 부스러진다기보다는 부러진다고 해야 될까요? 왜 이렇게 단단하면 오히려 부러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살짝 몽당이가 된 애들이 있어요. 이거 제가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깎으면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. 제가 이걸 받은 지가 좀 돼서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요. 그게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이터널은 120색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이터널 발색이 너무 좋으니까 얼른 구입해서 120색도 이렇게 같이 리뷰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색 번호 라인도 다르고 뭔지 모르게 발색도 이 72색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120색보다는 아직은 72색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문화 색연필입니다. 심의 단단함도 좋고요. 발색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난합니다. 얼핏 봐도 전에 이터널보다는 조금 쨍함이 덜한 게 보이죠? 문화 백색을 기준으로 한 4, 5만원 선인 것 같은데요. 한 자루에 4에서 500원 정도로 이터널과 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. 그리고 문화는 72색도 있어요. 먼저 제가 72색을 구입하고 나중에 이제 백색이 출시돼서 백색을 구매했는데요. 처음에는 뭔가 백색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쭉 많이는 써보지 않았지만 쭉 써본 결과 그래도 여기는 비슷하다. 그리고 색번호 라인도 이터널과 다르게 같아요. 그래서 이 문화는 색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죠. 앞으로 모르겠어요. 또 색수를 더 늘려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파버 카스텔 클래식입니다.
저는 60색을 갖고 있는데요. 백색도 구입이 가능합니다. 이 파브카스텔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여요. 가끔 이렇게 드라마에서 색칠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 빨간 통이 은근히 잘 보이더라고요. 이 파브카스텔 클래식을 문화색연필과 비교했을 때 같이 백색도 가능하고요. 또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심의 단단함도 비슷한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파브카스텔 클래식이 색감이 조금 더 문화색연필보다는 좀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심이 좀 더 가늘어요. 문화색연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색칠이 가능하다, 이 정도인데요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색연필이라는 겁니다. 사심 가득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거는 저랑 가장 잘 맞는 색연필이라는 건데요. 색칠을 또 오래 하고 여러 가지 색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, 내가 쓰기 좋은 색연필이 이렇게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제가 이 네 가지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도 해봤어요.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색칠을 했고요.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똑같은 색을 다 찾아서 한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.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스테틀러 루나로 색칠한 겁니다. 색감 좋죠? 색 잘 나오고요. 두 번째는 이터널인데요. 화면으로 쏙 들어오자마자 바로 선명하고 쨍한 느낌이 있죠. 그만큼 발색이 좋은 색연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파버카스텔 클래식인데요. 이렇게 이터널과 한 화면을 보더라도 이터널이 확실히 더 선명한 게 느껴지죠. 물론 이제 이쪽에서 제가 좀 더 연한 주황색을 갖다가 썼긴 했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색감이 좀 더 선명한 게 있죠.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죠. 색 섞임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. 그런 파버카스텔의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색연필인데요. 사실은 제가 이거 색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분명 발색이 인터널이 좋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해바라기가 너무 마음에 들게 색칠이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에도 조금 더 막 투자를 하고 너무 열심히 색칠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한 화면에 놓고 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문화색연필 색감도 잘 나오고 부드럽게 잘 색칠이 되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이 색연필은 또 종이를 되게 많이 타요. 그래서 이 책하고 이 문화색연필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은 전문가용 색연필도 종이에 따라서는 좀 발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책과 문화색연필이 굉장히 잘 맞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또 색칠해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. 참고로 이 책은 조에너 베스포드님의 월드 오브 플라워스 컬러링북입니다.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. 나는 완전 가성비다 하면 루나 48색입니다. 48색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정말 이건 가성비예요. 이 가격에 이 정도 발색에 이 정도 심의 단단함,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은 가성비템이고요. 나는 무조건 색이 진해야 돼, 나는 발색이 가장 중요해 하다 싶으면 이터널이 답입니다. 이 착한 가격들의 색연필 중에서는 이터널의 발색을 따라갈 색연필은 아직까지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다, 나는 색연필 색수가 가장 중요하다, 색이 많은 게 좋다 하시면 문화 백색 또는 파버카스텔 백색인데요. 이 두 가지는 제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기가 살짝 조금 어려운데요. 그래도 제가 이제 꾸준히 사용해 본 결과로는 제가 파버카스텔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파버카스텔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심도 더 단단하고요, 색감도 더 예뻐서, 그리고 책 쌓아지는 것도 파버카스텔 클래식이 좀 더 나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두 개 놓고 요이땡 요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색연필 외에도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색연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요 가격이니까 요만큼이구나, 저 가격이니까 요만큼이구나, 그리고 막상 써보면 질도 색감도 비슷비슷한 경우가
많아요. 이 색연필 너무 좋아요. 써보니까 괜찮아요. 해서 구입해보면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. 왜냐면 그 색연필이 그분한테는 좋았지만 저한테는 또 안 좋은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. 해외 직구로 어렵게 구입했어요. 요즘에는 이제 좀 빠르게 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입했는데 심이 부러져서 오거나 막상 구입은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가성비 템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구입이 쉽고 많이 알려진 제품들에서 골라봤습니다.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늘손빛, 가성비 색연필을 추천해 드려봤습니다. 색칠을 하다 보면 무력이 생깁니다. 이 색연필, 저 색연필 다 써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렇지만 너무 착한 가격의 색연필들에 현혹되지 마세요. 후회합니다.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전문가용 괜찮은 색연필을 구입하는 걸 저는 더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. 그렇다면 전문가용 색연필 중에 늘손픽은 어떤 색연필인지 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색연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기는 재미난 색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